네, 선생님 오늘은 저희들의 그 교재. 커피가 좀 식어도 괜찮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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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 교재 이거 위주로 일단 진도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책이 상당히 역사적인 책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심상치료를 국내에서 아마 소개를 해서 공식적으로 학회에 발표했던 최초의 시기가 1993년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벌써 30년이 됐어요. 그리고 했던 내용이 그대로 그냥 강의만 하고 얘기만 하면 다 흘러가고 허공이 없잖아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이것을 기록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와중에 힘든데도 불구하고 틈틈이 적어 나가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전에 뭐가 이런 책이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혼자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용어도 만들고 또는 외국에 대한 그 용어들을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생 끝에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 심상치료가 이걸 소개하면서 공식적으로 심상치료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게 된 셈이기 때문에 이 책의 의미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오늘 이번 학기에 교재를 한번 좋은 걸 추천을 하고 그랬을 때 마침 잘 됐다 싶어서, 그래서 또 새삼스럽게 보니까 좋기도 해서 일단 이거 위주로 제가 한번 쭉 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 상담 그 부분도 2부로도 설명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 심상치료의 책 먼저 그 저자서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저자서문이 의례적인 인사나 형식적인 말인데 그걸 차원을 넘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적었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심상치료가 어떤 치료기법인 것을 여기다가 요약한 거죠. 그걸 한번 같이 보시면, 심상치료는 체험적 심상의 내용 및 모습의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심리적, 정신적 그 체계의 구조, 특징, 기능 등을 파악하고 규명한 다음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주는 심리치료 기법이다. 이렇게 그 당시 요약을 했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새삼스러운데, 그때는 제가 이 심상치료를 소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은 여기 글에서도 딱 나왔지만 뭐죠? 분석하는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분석은 오늘날에도 관심들이 많으시고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제대로 올바로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럼 간략하게 이 분석은 왜 필요하죠? 왜 배우셔야 되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합니다. 분석은 중요해요. 앞으로.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뭘 파악해야 된다? 상대를 파악해야 된다. 그 말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내면에 이렇게 딱 있는 내면의 그 구조, 특징, 기능을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야 된다 했죠. 마지막 분석은 뭘 분석한다? 딱 이게 나와야 돼요. 정신, 마음? 심사. 조금 더 표현을 해주시면 문제, 정신적 문제, 심리적 문제를 분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뭐 이걸 그냥 대충해서 빼고 뭐 다른 걸 이렇게 분석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제를 집중적으로 깊이 또 들어가고 배울 거예요. 문제가 뭐냐? 이게 공부가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이잖아요. 그죠? 저희들의 총체적으로 하는 일을 딱 두 가지로 표현하라고 그러면은 뭐죠? 문제 해결. 이 두 개를 핵심적 골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심상치료가 주 관심사가 또는 공식적이 드러나고 알리려고 했던 부분이 원인 분석이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원인이 뭐냐, 제대로 올바로 원인을 알아야 된다, 이러한 그런 흐름이 막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소개하게 되면 다들 분석은 어디 가서 배울까? 어디 가서 분석을 배우니까 굉장히 좋더라. 막 그럴 정도로 분위기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저는 그런 분위기도 모르고 이 심상치료 자체가 분석에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분석을 제대로는 지름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분석은 하는 이유는 이해가 되셨죠? 항상 이 분석하면 어떤 말이 먼저 나와야 된다? 문제. 그리고 문제 해결. 문제 해결. 그리고 문제와 문제 해결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하는 정체성과 우리가 하는 이 배우고자 또는 어떻게 보면 평생 갑니다. 이거의 핵심 골격을 딱 요약하려면 문제와 문제 해결. 그리고 문제 해결을 치유라는 말로도 쓴다.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드릴게요. 왜 여기서 치유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에 맞게 표현한다면 치유가 맞습니다. 치유. 지난번 그때 제가 여기 우리 반에서 설명드렸나요? 또 치유하게 되면은 그게 좀 애매하거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해서 또 말씀을 나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치유와 치료의 차이는 또 뭘까? 이 부분을 애매하게 저기 알고 계시면 안 되거든요. 일단 지금은 주제가 원인 분석이잖아요. 원인 분석의 그 의미나 중요성은 이해가 되셨죠? 전에는 이런 중요성, 이 분석에 대한 그 중요성과 이거의 의미를 그것이 왜 중요하다는 것을 일일이 다 설명했었어야 돼요. 왜? 원인 뭐 이렇게 분석 얘기하면은 그런 걸 왜 해야 됩니까? 그런 분위기가 또 팽배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 다 이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오늘날에 와서는 이런 얘기가 이게 지금 이게 역사적인 책이다 보니 이 책이 지금 1999년도에 출간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뭐지? 그러면 24년 됐네요, 이게 이 책에. 그 당시에 흐름이 거기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오래된 그 앨범 사진을 집에서 이렇게 우연히 보잖아요. 그러면 막 왠지 그 옛날 생각이 나고 그 사진 자체에 거기에 묻어져 있는 많은 기억, 거기에서 그 옛날에 내가 겪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풍겨오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제가 이 책을 보니까 그 20년 전에 제가 여기서 활동을 할 때 어떤 심정이었고 어떤 기분으로 썼는가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 책만 하더라도 이 책이 미숙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창피해서 안 보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앨범 사진도 그 굉장히 그 잘못 나와서 버리고 싶은 사진도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 그 사진 정리하다 보면은 그런 애매한 부분을 만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걸 보면 어떤 내용은 이건 안 썼어야 되는데 부분이 그대로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더 세월이 흘러서 지금 보니까 그것조차도 다 좋은 기억이에요. 지금 실수하는 것도 인간이다. 완벽한 것만을 우리가 너무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